선점하다 시장 트렌드에 맞춘 집중 투자와 테마 형성정 공략을 원하신다면 이 전문가의 전략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대표입니다. 김석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슈 종목들과 추천주들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양극단적인 방향성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6일 현지 시각으로 뉴욕 증시가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보합으로 마감을 했었죠.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전일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전날보다 0.01% 내린 21,080포인트의 거래에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03% 오른 2,415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8% 오른 6,210포인트에 마감을 했죠. 지난 한 주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 S&P 500 주세는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1%가 올랐네요.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S&P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상향 조정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크리스 뷰 챔브 IG 수석시장 애널리스트도 미국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숨고르기적인 장세를 나타냈었죠. 미국 금융시장은 오는 29일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하게 됩니다. 메론 챗벨 에어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 부대표도 주식시장이 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면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보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청문회에 출석을 하면서 지난해 대선의 러시아 개입 여부에 대해서 증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관련자들에게 이메일, 전화 등 러시아 관련 모든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도 선임 고문도 FBI 수사를 받은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소비와 에너지, 산업, 소재 등이 올랐고요. 금융과 헬스케어, 부동산, 통신 등은 내렸죠. 업종별 등락폭은 1%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자체는 이날 1분기 GDP 등 경제 지표하고 일부 기업 실적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의 상향 조정으로 월가 예상을 웃돌았죠. 미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1.2%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워치 조사치는 각각 0.8% 그리고 0.9%였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속부치도 0.7% 정도였죠. 1분기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연율 0.6% 증가로 속보치 0.3%에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3.5% 증가였고요.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연율 2.4%로 속보치하고는 변함이 없었던 부분이고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속보치 연율 2.0에서 2.1로 수정이 됐고 이는 연방준비제도 물가 목표치 2%를 웃돈 부분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분기 기업이익은 4분기 전분기 3.7% 증가해서 0.3% 감소로 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째 증가세가 중단이 됐고요. 도이체방크 그리고 폭스바겐 등에서 대규모 법률 비용이 지출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세후 기업 이익은 전년비 11.9%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기업 고정 투자도 원유 산업 덕분에 속보치 연율 9.4% 증가해서 11.4% 증가로 상향 수정이 됐고 1분기 정부 지출도 속보치 연율 1.7% 증가가 1.1% 증가로 하향 수정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 상무부는 4월달 내구재 수주 실적 또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치는 1.8% 감소를 보여줬네요. 5월달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상승을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전월 97.0에서 97.1로 높아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상승을 했네요. 달러화 가치를 주요 6개국 화폐하고 비교한 RC 달러 인덱스는 0.21% 오른 97.40을 기록을 했고요. 달러 대비 엔화는 0.46% 내린 111.31엔에 거래가 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는 0.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2.25%에 거래가 됐고 30년 만기 국채는 0.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2.916%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최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를 하면서 다음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재료가 나올 때까지 큰 폭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기관 매도 규모 확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둔화로 인해 가지고 약보합으로 마감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IT주를 비롯해 가지고 소재 장비주들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OLED 장비주도 상승을 보였고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즉 전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뒷받침되자 7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23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통,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등이 1% 상승한 반면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대규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 결정을 하면서 기계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장 초반 하락 전환 후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홀로 매수하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니까 하락폭을 키운 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텔레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하면서 급락적인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조금의 반등은 나왔네요. 자,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증권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은 빠졌네요. 이번 주 한국의 5월 수출입 지표 그리고 미국, 중국의 제조업 지표 결과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로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신정부의 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2350선 안착을 시도를 하며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증권사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여지없이 뒤통수를 쳤죠. 자, 개별주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쪽이죠. 약간은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여전히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테마로서는 가뭄 관련 테마가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당분간 비가 안 온다는 이슈가 꽤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금일 제대로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Snet, 코콤, 오픈베이스, 기타 등등 제대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타이젠 때문이겠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숨 돌리기적인 분위기 땡길 수 있을 때 바짝 땡기셔야 됩니다. 당연히 매번 강조하지만 나올 만한 테마를 선취하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당일 뜨는 것 쫓아가는 거는 내 돈 잡수세요 하고 다른 분들에게 소리치는 꼴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진행토록 합시다. 자, 금일 지수적으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9포인트 2343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4포인트 플러스 647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주체별로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일관 그리고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니 올라갈 수가 없겠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개인들만 홀로 순매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개별주 매매 장세가 도래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일도 여러가지 이슈들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계좌 업그레이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일의 핫 이슈 종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핫 이슈 종목 첫 번째 코맥스. 장중에 상한가를 갔죠. 자, 코맥스하고 삼성전자와 손잡고 타이젠 홈 IoT를 개발하겠다. 동종목은 이슈적인 부분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이슈적인 것을 먼저 선취하면 다 먹는 거죠. 동일 이슈로서 삼진도 타이젠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후발주자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라운 시큐어. 타이젠에 녹스가 적용된 상태로서 삼성 녹스의 솔루션 탑재 판매 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라운 시큐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바일 B2B의 핵심인 녹스가 확대가 되면 타이젠 등 모든 OS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슈죠. 다음은 계양전기. 자, 문재인 대통령이 관정 개발 등 가뭄 대책비를 조기 집행 지시를 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에 식수도가 부족할 것이다. 그런 이슈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계양전기, 문재인 관정개발 관련 양수기 최대 수혜가 유력하다.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입니다. 가뭄 대책비를 조기 집행을 하고 가뭄 극복에 총력을 지시하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관정 지시를 하면서 관정 펌프 관련 수혜로 계양전기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 관련주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천주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은 파인DNC. 지상파 방송 3사가 수도권 지상파 UHD 본 방송을 개시한다. 그런 이슈입니다. KBS, MBC, SBS는 오는 31일 오전 5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주로는 파인DNC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고, 다음은 폭스브레인. 자, 폭스브레인이 내일 경영권 변경 확정 공시 예정일이죠. 경영권과 함께 주당 4,100원에 300만 주 매수 권리가 포함이 된다. 그런 이슈입니다. 다음은 제이시언 시스템. 자, 비트코인 폭등에 채굴용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죠. 제이시언 시스템은 엔비디아, 제이시언, 비트코인 채굴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폭등에 채굴용 PC 가격도 급등을 했다고 하죠. 다만 비트코인은 현재 고점 대비 많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의 핫이슈 종목 다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금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태경화. 꽤 괜찮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 태경화학, 액체 탄산 및 고체 탄산가스 등 탄산가스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 액체 탄산, 드라이 아이스, 수산화 마그네슘 및 액상 소속회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질소, 산소, 에틸렌 등의 일반 가스 상품 판매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최근 가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죠. 저도 지금 부산 사는데 굉장히 더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정개발 등 가뭄 대책비 조기 집행 지시를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4대강 때문이다, 말은 많은데 일단 관련주로서 금일 부각을 받을지는 한 번은 주시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플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이 동 종목의 수급 및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악의 봄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도 쩍쩍 갈라졌다라는 보도, 그리고 과거에 태경화학이 기상청이 인공강우 도입에 강세를 보였던 점을 관련해서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양전기 쪽으로 돌고 있지만 추세나 흐름을 봐서는 동종목인 태경화학 쪽이 부각받을 확률이 꽤 커 보입니다. 어제부터 서서히 파동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분할로서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정부와는 다르게 대선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민생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슈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가뭄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우리는 동종목인 태경화학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은 순식간입니다. 다음 종목, 크레아 플래닛. PCB 자동화 기기 제조 사업으로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유통 사업, 이 내용은 별로 재미없고 신약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슈적인 것들은 배제한 채 순전히 추세적인 부분과 수급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응가적으로 살펴보자면 3870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라인이 맥점적인 부분으로서 이 라인만 돌파한다면 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위 이런 개별주들이 장중에 스타급 종목으로 부각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분할로서 매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수급과 추세로만 동 종목을 집중토록 합니다. 자, 추천주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마감 짓도록 하죠. 태경산업. 자,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민 피해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뉴스에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가뭄 관련해가지고 당분간 비 내릴 일 없고요. 인공 강우 관련해가지고 동종목인 태경화학이 부각받을 가능성 꽤 큽니다.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추세로서 지난 고점에 윗꼬리를 그리면서 밀려버린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 그리고 흐름들만 본다면 충분히 큰 거 한두 방씩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크레아 플래닛 대형가적으로 살펴보자면 3,870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오로지 수급과 추세적인 부분으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3,870 라인만 돌파한다면 큰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소위 이런 개별주들이 장중에 스타성 종목으로 부각받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지수의 고점적인 그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테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가올 테마를 선점한다, 선취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의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